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연탄재, 요리사가 연탄재 하면 생각나는 게 제가 어릴 때는 부산에는 연탄 위에 숯불 꼼장어, 그 다음에 염탄 위에 돼지 두루치기 같은 것 좀 구워 먹었죠. 그 다음에 연탄 위에 노가리도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연탄 위에 구워 먹는 고기나 이런 것들이 맛있다고 우리 어릴 때는 다 연탄 불에 구워서 먹고 살았습니다. 요즘처럼 가스불이 없었지요. 자, 연탄은 떼고 나면 이제 연탄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탄재는 눈이 오면 그 위에 뿌리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연탄재를 집 앞에 놓으면 그 술 먹고 가던 사람이 발로 걷어차기도 했고, 그래서 연탄재도 그거 참 갖다 버리는 일도 귀찮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도연이라고 좌파 시인 있죠. 이 사람 시는 잘 쓰는데 현실에서는 참 정치 편향성이 있더만요. 근데 이 안도연에게 시가 유명한 게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요즘 딱 보면 불타는 청춘이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 정말로 뜨겁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윤핵관이나 이 윤 대통령에게 연탄재 함부로 차다가 엿댈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이런 진짜 엽기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은 정의를 구현한다. 그리고 한국의 정당이 특정 실세에 사당화되지 않은 공당으로 간다는데, 따지고 보면 연탄재 이준석 본인도 그야말로 사적인 구조 속에서 정치권의 충원이 된 인물이죠. 박근혜가 비대위를 만들면서 2012년 초입니까? 20대 대표로 이준석을 넣었습니다. 이준석은 그때 정치판에 들어와서 지금 10년이 넘었죠. 그러면 이준석이 20대 대표로 비대위에 들어올 때 이준석 스스로는 그 진입에서 공정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입되었느냐? 아니면 이준석은 박근혜와 당시 윤핵관이 아닌 박핵관 유승민의 관계에 의해서 엄밀히 충원되었느냐? 따지고 보면 윤핵관을 비판하는 이준석 스스로도 유승민의 강력한 추천, 아버지 친구라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잘 알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에 의해서 하버드 나왔다라는 껍데기 하나만 가지고 정치판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준석이가 최고위원도 지내고 당대표도 지내고 선거에 여러 번 나가는 과정에서 그때 정치권 진입했던 프리미엄 덕에 이준석이가 굉장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와 자신의 레벨이 생겼고, 그 레벨 속에서 지금까지 왔다가 마침내 저 동당의 대표까지 됐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준석은 스스로가 지금 윤핵관을 비판하지만 그는 박핵관에 의해서 특혜 발탁되어 정치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연탄재가 자기가 타기 전에 원래도 연탄이었다는 것을 모르듯이 미꾸라지가 용되고 난 이후에 미꾸라지 시절을 잊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은 왜 탈당해서 자기 당을 만들어서 자기 정치를 하면 되죠? 지금 이준석이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젊은 사람들을 숱하게 입당시켰고, 지금도 전국을 돌면서 사람 만나서 입당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당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 이준석이보다도 사회적으로 언론이 훨씬 외면하고 있는 이 황장수도 당을 만드는데 이준석이가 당을 만들려면 왜 못 만들겠어요? 언론들이 또 열심히 써줄 거 아니에요? 저 좌파 민주당 계열도 열심히 이준석을 띄울 거 아니에요? 여권 보수 분열로요? 그래서 자기 당을 만드는데 열중해야 될 사람이 깨는데 열중하고 있어요. 자기 당을 깨는데. 과연 이준석이가 저 당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복귀할 수 있다고 보고 저럴까요?
아니죠. 판사도 당의 윤리위원회가 당원권을 정지시킨 것은 인정하고 그 이후에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뒤에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다시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대표는 임기도 없이 영원히 해먹는 겁니까? 못 오지요. 지금 이준석이가 저 당에서 어떤 선거를 나가도 당선 안 됩니다. 왜? 당원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준석의 엽기적 행동을 보면서 의아해하죠.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가? 사람은 싸울 때는 싸우는 이유가 합당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단지 감정적 문제로 자기 복수를 위해서 저러지는 않지요. 그만큼 순진한 친구는 아니죠. 그런데 대통령과 윤핵관을 상대로 끝없이 싸우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황 대표와 이름이 비슷한 서울 남부지법 합의 51부에 황정수 판사라는 사람이 저 국민의힘의 비대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일개 판사가 한국 집권 여당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 여기에는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은 문제라고 봅니다. 법은 법의 영역이 있어요. 정치는 정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정치의 영역을 이 혼돈해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정당 내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정당에서 해결하게 해야 된다. 정당이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면 모를까? 정당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흘러가는 부분을 법의 영역에서 판단해서 이러쿵 저러쿵 결정을 내려서 그 정당을 완전히 마비 상태에 밀어넣는 것은 옳은 것인가? 저는 국민의힘을 편을 들 이유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또 이준석을 편들 이유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요. 객관적으로 정치의 논리의 영역에서의 벌어지는 일은 법이 그 논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당의 문제를 법으로 갖고 가면 법에서는 정치 영역에 관한 문제를 법이 판단해서 정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체로 그런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불법이 자행된다면 그것은 결국 정당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의 문제로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겠지만은 이번처럼 당 대표를 징계해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임시집행부를 출범시켜서 다시 당의 대표를 뽑겠다는데 당원들끼리 문제가 되어서 이의제기가 되는 게 아니라 법에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런 이준석 정리 과정이 엉망이라면 이준석이가 당원을 모아서 그 당원들이 당에 청원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결정의 문제가 옳은가에 대해서 당에서 이것을 판단해 보도록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준석의 대표 자격 논란 때문에 징계위원회도 열렸던 거고 비대위도 열렸던 거고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도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의 당 대표가 대통령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이 갈 수 없다고 하면 그때는 여당의 당 대표가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그만두는 게 정답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다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정당의 대표 중에 대체로 임기가 2년이지만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간 정당의 대표가 1명, 2명입니까? 1년 내내 비대위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자, 그러면 윤석열이 이준석이가 못마땅하다라고 느끼게 된 것은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 입장에서는 서둘러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그러려면 이준석이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성상납이 또 수뢰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고입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더 당당했을 건데 쓰리 쿠션으로 지금 이 성상납 문제가 등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유승민이나 김종인 같은 3자들이 여기에 또
뛰어나와서 이준석을 편드는 모양새로 윤 정권이나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모습도 옆에서 보기는 좀 역겹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연탄가스 유승민, 점성술사 김종인이라고 비판을 한 거죠. 자, 이준석은 그러면 왜 저럴까? 자, 이준석은 윤석열이 조기에 붕괴되고 그 이후를 노리고 있지, 윤석열 치하에서 당대표를 복귀하려고 저러지는 않는다. 그 정도로 순진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윤석열의 붕괴 아니냐? 맞는 이야기죠. 자, 현재 여당의 입지가 지금 정권의 초기고, 또 아직 그 보수층이 지금 이준석과 윤의 싸움에서 이준석에게 더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준석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중에 자신에 대한 이미지 형성을 염두에 두고 저렇게까지 안 가겠죠. 근데 이준석이 그런 문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이준석이 노리는 것은 윤 정권이 조기에 붕괴되고 촛불이 일어나고 탄핵이 되는 이런 상황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윤이 개헌으로 아예 완전 항복해버리는 상황을 노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준석 본인이 윤 정권을 붕괴시킨 자로서 지금 기억에 남아서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죠. 박근혜가 붕괴되었다고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정치적 입지가 커졌습니까? 사실상 여권 내부에서 정치적 입지가 거의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대선 때는 끊임없이 초창기에 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못하도록 쳐내는 쪽에 집중했죠. 젊으니까 그 열정으로 투쟁을 통해서 야당을 집권시키기보다는 문하고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열중했다는 것은 이준석 당선 첫날 문이 해외에 나가면서도 기어코 통화를 해서 이준석을 극찬하는 장면. 이준석이 그 속에서 방역에 협조하겠다. 심지어 위드 코로나 이야기까지 하게 된 모습에서 분명히 드러나지요. 대선이 있는 해에 왜 공격 안 하냐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준석 왈. 당시 여권이 문과 싸우는 것은 대선 후보들의 역할이고 자기는 대선에서 이기도록 관리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입당 후에는 경선에서 윤석열이가 계속 물 먹도록 재뿌리기에 열중했죠. 자기의 삼촌 유승민이도 경선에 나섰습니다. 윤이 후보에 당선된 이후에는 이제 대선 승리를 못하도록 재뿌리는 목리가 시작됐고, 그때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아주 섬뜩하게 내려가기 시작했죠. 자,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마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과 그럴 때마다 찾아가고 만나고 그리고 이준석과 악수했지만은 속마음은 내가 당선되면 저거부터 손보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윤 또한 대놓고 물러가라 하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쓰리 쿠션으로 성 문제가 제기되고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 측이 그 문제를 제기한 쪽과 만나서 뭐 각서를 써준 걸 잡아서 당의 윤리위원회에 해부하게 됐습니다. 윤의 그런 쓰리쿠션식 대응도 저는 옳은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윤이 이준석에 대해서 지금 이런 정도의 시끄러움을 각오하고도 끝까지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저 뜨거운 연탄재를 드러내지 않고는 내가 하루도 발 뻗고 마음 편히 살 수 없다. 사람이요, 미운 꼴을 계속 안 그런 척하고 보고 있다가는 정신병적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윤이 아마 이준석에 대한 인내가 이제 선거가 다 끝나고 당과 이 여권의 주도권을 장악해 가는 과정에서 저거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설픈 윤의 정치적 테크닉이나 그 밑에 윤 핵관들의 무리수가 또 이준석을 더 키워주게 됐어요. 그래서 저 연탄재 하나 처리도 못해서야 나라를 어떻게 처리할까 참 걱정이 됩니다. 연탄재 이준석 아무리 잔열이 뜨거워도 결국은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돼 있다.